이번 시간에는 종이의 앞과 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채화 팔레트도 있고 물감도 짜져 있고 수채화 붓도 있고 이제 붓을 어디에 잡아야 하는지 붓의 위치도 알겠고 또 팔레트에 물감 어떻게 섞는지 붓은 어떻게 얼마만큼 눕혀야 하는지 또 붓은 얼마나 눕히면 얼마나 굵기로 나오는지 얇게 들으면 얇은 선 또 세게 누르면 굵은 선이 나온다는 점도 알겠어요. 그쵸?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그리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나는 A4 용지가 좋아, 그 얇은 느낌이 좋아요 해서 A4 용지에 수채화를 그려요. 그러면 수채화 종이 막 울어요. 막 울퉁불퉁 난리가 나죠. 자, 수채화는 거의 물을 많이 쓰죠. 수채화의 가장 핵심은 물을 얼마만큼 타서 물감을 얼마만큼 타서 종이에 그리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종이가 조금 그람수가 높아야 그런 물을 잘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는 도화지를 하시면 안 되고 켄트지를 구입을 하십니다. 자, 켄트지는 거의 대부분 220g에서 한 250g 사이예요. 자, 그 정도의 종이를 가지고 수채화를 해야 수채화의 물감과 수채화의 물을 잘 종이가 흡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켄트지에 종이의 앞과 뒤가 있나요? 그럼 앞은 뭐고 뒤는 뭔가요? 하고 궁금해 하시죠? 자, 종이는 앞과 뒤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디 쓰여 있나요? 스케치북에 쓰여 있나요? 종이 끝에 뭐 체크가 되어 있나요? 체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문질문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두 면이 살짝 촉감이 다릅니다. 앞면은 아주 부드럽고요. 제가 지금 앞면, 뒷면 이렇게 반반씩 잘라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면을 만지시면 앞면이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뒷면은 살짝 까칠까칠한 느낌,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는 면이 뒷면, 조금 부들부들한 면이 있는 면이 앞면. 그래서 종이를 딱 받고 이렇게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촉감을 한번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엄지가 부드러운 면인지 검지가 부드러운 면인지 자신이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전 도저히 만져도 모르겠어요. 막 10분 동안 종이 만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막 선생님,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뒤에요, 막 난리 나요. 막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어디가 앞이야, 어디가 뒤야. 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앞과 뒤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앞과 뒤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자, 저희 연필 있죠. 뭐 4B 연필, 6B 연필, 뭐 2B 연필 다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4B 연필을 이용해서 앞과 뒤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연필을 눕혀서 한번 그어봅니다. 이렇게 그어봤어요. 자, 지금 앞면은 어때요? 부들부들 내가 원하는 강도로 부드럽게 깔려 있죠. 자, 뒷면 한번 봅니다. 어때요? 소리부터 다르죠? 막 거칠거칠. 어때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소리 보세요. 아주 거칠거칠. 자, 이렇게 보면 앞면은 어때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보이시나요? 뭐 아주 조금 미세하게 당연히 보이겠죠. 제가 뭐 꼼꼼하게 칠을 한 건 아니니까. 당연히 쫌쫌하게는 아니지만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깔려 있어요. 하지만 뒷면 한번 보실까요? 뒷면 어때요? 듬성듬성 하얀 부분 남아있죠. 거칠거칠 한 선을 그어도 굵게 그려지는 거. 끝부분이 매끈한 게 아니라 우둘투들 거친다는 느낌이, 거칠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죠. 근데 앞면 어때요? 부드럽죠? 선을 하나만 그어도 부드럽게, 얇게 원하는 강도로 이렇게 끝이 매끈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면은 부드럽다.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면이 앞면, 거친 면이 뒷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는 수채화뿐만이 아니라 소묘에서도 아주 중요하겠죠.
내가 열심히 막 형태 잡았어요. 막 열심히 형태 잡고 막 이제 형태 잡았어요 하고 이제 딱 톤을 깔려고 하죠. 초벌 단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이 딱 거칠어요. 그럼 어때요? 좌절하죠. 선생님 저 뒷면에 그렸어요. 선생님 저 뒷장에 그렸어요. 어떻게 그러면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형태를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초벌에서 이렇게 느낌이 벌써 거칠죠. 그러면 학생도 그리다가 이제 다시 그려야겠다 하는 학생이 많아요. 앞면은 어때요? 열심히 형태 잡고 초벌 넣고 묘사하고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소묘선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알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수채화에서도 이렇게 앞면이랑 뒷면이랑 차이가 나나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수채화에서는 종이 앞과 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색깔 섞을까요? 파란색, 제가 좋아하는 이 색깔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하얀색이 많이 타져 있는 색깔이죠. 자, 물 많이, 물감 많이. 너무 연한가요? 살짝 그 옆에 조금 진한 파랑 섞어볼게요. 이 정도. 자신이 원하는 색깔 하시면 돼요. 나는 초록색이 좋다. 초록색 섞으셔도 되고, 나는 빨강이 좋다. 빨간색 섞으셔도 되고, 아무거나. 자, 이렇게 톡톡톡, 너무 꾹꾹 누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톡톡톡, 동그라미 아니면 굴려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자, 앞면에 한번 칠해볼게요. 그냥 가로선 쓰셔도 되고 세로선 쓰셔도 돼요. 그냥 어떤지만 보는 거니까 그냥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길이로, 원하는 넓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똑같은 색상 뒷면에도 칠해볼게요. 살짝 이쪽에. 지금은 선생님 앞면이랑 뒷면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아 보이죠? 처음 터치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얼마만큼 몇 번을 중첩하느냐에 따라서 앞면은 계속 물을 머금고 물감을 머금지만 뒷면은 점차적으로 반응을 하죠. 절대 안 먹어요. 이제 계속 쌓다 보면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거친 부분에 계속 물감을 쌓아요. 쌓으면 조금 얘가 뜬다고 하거든요. 물감과 물이 종이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둥둥 떠요. 그래서 그림이 약간 이상해집니다. 열심히 초벌 넣고 묘사하고 마무리했는데 그림이 뭔가 이상해. 그럼 뒷면인 거예요. 물감을 계속 이제 파란색 섞고 빨간색 섞고 갈색 넣고 막 해요. 근데 계속 넣는데 안 먹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럼 뒷면인 거예요. 자,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위에 조금 말린 상태에서 한 번 더 덧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은 물을 좀 많이 탔기 때문에 말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다른 색깔, 연한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해볼까요? 약간 오렌지빛 나는 노란색 섞어볼게요. 이렇게 물감 섞을 때도 나는 이 넓은 면이 좋아요. 선생님 전 이 넓은 면이 좋아요. 이렇게 세 개 나눠져 있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섞는 학생도 있어요. 어디다 섞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다 바로 톡톡하고 여기 톡톡하는 게 빠르죠. 여기서 여기로. 근데 여기서 여기로 이게 1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죠? 여기 바로 앞에 하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고 이번에는 물을 좀 뺄까요? 그러면 물감 조금 더 해서 이번엔 뒷면 먼저 칠해볼까요? 어디다, 여기다 할까? 툭툭툭. 여기도 툭툭툭. 자, 이제 어느 정도 말라가니까 다음 색상을 한번 섞어볼게요. 어떤 색깔 할까요? 파란색이니까 남색 할까요? 남색? 오케이. 자, 세피아 섞어서 여기다 섞어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아요. 여기 남색 따로 섞습니다. 상관없어요.
수채화는 항상 밝은 색 먼저 칠하고 어두운 색 칠합니다. 어두운 색 위에 밝은 색 올라가지가 않아요. 열심히 검정색, 뭐 남색, 뭐 진한 갈색, 뭐 진한 빨강 한 다음에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 연한 색으로 칠해야지 안 먹어요. 포스터 컬러나 뭐 유화 아니죠. 아크릴이나 수채화는 항상 밝은 색깔 먼저 올린 다음에 점차적으로 진한 색깔 섞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남색 섞었죠. 그러면 마른 부분 여기다 올릴게요. 안 말라 있는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도 되고 이렇게 되죠. 자, 뒷면도 한번 칠해볼게요. 종이 약간 울고 있죠? 물을 흡수를 못해서 여기 지금 뜨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빛 받아서 여기 지금 뜨고 있죠? 근데 여기 어때요? 별로 안 떠요. 물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노란색 부분에는 약간 물 많이 탄 빨강 섞어볼까요? 약간 다홍색. 노란색이랑 살짝 섞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칠해봅니다. 어때요? 살짝 우둘투둘한 게 느껴지죠, 여기서. 우둘투둘, 우둘투둘. 여기 남색은 너무 진한 색상이라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좀 연한 색깔 쓰니까 여기 우둘투둘한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도 우둘투둘한 건 보이지만 어때요? 느낌이 아주 다르죠? 여기는 깔끔하게 색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우둘투둘 우둘투둘 약간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왜 저희 그런 거 하잖아요. 여기 물감 많이 탄 다음에 소금 이렇게 올리죠. 그 다음에 뭐 한 30분 정도 말린 다음에 소금 떼내면 소금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남겨져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우둘투둘 우둘투둘해요. 자, 잘 안 보인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앞면이랑 뒷면이랑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모르겠어요. 좀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물을 조금 많이 탈게요. 연한 색깔 섞어볼게요. 진짜 세밀하게 그리는 학생분들은 막 종이 막 이 눈앞에 보면서 막 볼 거예요. 막, 나 모르겠어. 막 이 거의 눈이랑 종이랑 맞닿을 정도로 막 종이를 보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보이겠죠. 앞면이랑 뒷면의 차이. 근데 뭐 그렇게 세밀하게 그림을 보는 학생은 거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물 많이 탔어요. 물 좀 더 탈까요? 물 탄 다음에 터치 몇 번 해봐요. 여기도 해보고. 보이시나요? 위에도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빨간색 섞어볼까요? 빨간색에 물 많이. 여기도. 거친 거 보이시나요? 계속 해볼까요? 계속 이렇게. 종이 일어납니다. 어때요? 지금? 지금은 보이시겠죠? 우둘투둘. 우둘투둘한 거. 앞면에도 해볼까요? 앞면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근데 일어나는 게 조금 더 느려요. 어때요? 똑같이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빨간색이 잘 보이네요, 차이점이. 자, 계속 하면 어때요? 하얀색 막 종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종이가 물을 안 먹어요. 어느 정도 한 번 먹었을 때는 차이점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붓터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울고 뭐 여기 우둘투둘해지고 종이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벗겨지겠죠. 앞면도 똑같이 해볼까요? 계속 먹죠? 종이 계속 먹어요. 근데 종이가 일어나진 않아요, 계속. 종이가 울기는 하죠.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울겠죠.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올리니까 종이는 어느 정도만 물을 먹지 끝까지 막 계속 휴지처럼 넣을 때마다 계속 흡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220g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마른 상태에서 다시 넣으면 그 정도를 먹지만 어느 정도 먹은 상태에서는 계속 올리게 되면 계속 수채화 물감 쌓게 되면 종이가 살짝 울게 됩니다. 울릉울릉하게 되죠, 종이가. 근데 어때요? 앞면은 계속 올리니까 색감이 진해졌죠, 빨간색이. 근데 뒷면은 어때요? 색감을 넣었는데 똑같은 물감, 똑같은 물의 양으로 앞면과 뒷면으로 칠했죠. 어때요? 뒷면은 색감이 연하죠. 어떻게 똑같은 색감을 넣었는데 왜 색감 차이가 다르지? 왜 채도 차이가 있지? 물 분명히 똑같이 하고 물감 양 똑같이 했는데 왜 다른 색깔처럼 앞면은 물감 더 썼나? 아니죠.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붓으로, 똑같은 물, 똑같은 물감, 똑같은 붓, 똑같은 터치, 똑같은 반복 횟수까지 똑같이 했어요. 근데 뒷면은 흐릿하고 막 울퉁불퉁 뭐 이상하게 됐죠. 종이 막 까칠까칠해 보이고 좀 모래알처럼 울퉁불퉁해 보이죠. 근데 앞면 어때요? 앞면도 당연히 매끈하진 않겠죠. 여러 번 계속 덧칠을 해줬으니까. 근데 색감이 더 진해지고 우둘투둘하진 않죠. 이렇게 모래알처럼 우둘투둘하진 않아요. 앞면은 매끈하게 빨간색이 통일감이 있죠. 계속 물감을 쌓은 것처럼. 근데 뒷면은 점점 연해졌어요. 종이가 일어나니까. 종이가 벗겨진다고 하죠. 종이가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안 먹고. 종이가 물이랑 물감 안 먹고 계속 나 먹기 싫어 이러면서 종이가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나한테 넣지 마 이러면서 벗겨지는 거예요, 종이가. 주황색이나 남색은 잘 차이가 안 나네요. 제가 물을 많이 안 타고 물감을 많이 타고 표현을 해서 여기에 이제 마르면 쌓고 계속 하다 보면 차이가 이 빨간색처럼 나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조금 더 차이가 분명하게 나네요. 그죠? 뭐 여기다 벗겨내기를 해볼까요? 뭐 물감 안 타고 벗겨내기, 색감 벗겨내기. 종이 벗겨내지고 뭐 하얀색이나 원래 처음에 발랐던 색깔 나오게 되죠. 뒷면도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종이가 더 많이 벗겨지죠? 처음에 이거 했을 때는 몇 개만 벗겨지고 말았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어때요? 종이 지금 막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막 지우개 가루처럼. 이거 봐요. 엄청 많이 벗겨지죠? 앞면이랑 차원이 다르죠? 앞면도 물론 종이가 지우개 가루처럼 이렇게 벗겨졌어요. 근데 몇 개나 벗겨졌어요? 셀 수 있을 정도죠. 그쵸? 이렇게 큰 거 몇 개, 작은 거 몇 개. 근데 뒷면은 어때요? 하얀색이 보이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쵸? 벗겨내기도 되게 힘들어요. 깔끔하게 해볼까요? 계속 막 이거 보이시죠? 이런 종이. 자, 뭐 이렇게 비슷한 농도로 하얀색을 닦아내 보았죠. 자, 이렇게 해도 닦아내 보아도 앞면이랑 뒷면이랑 차이가 분명하게 나죠. 얼마만큼 종이를 벗겨내느냐에 따라서 앞면이랑 뒷면이랑 종이에 일어나는 종이 지우개라고 할까요? 그런 종이에 일어나는 부분이 뒷면이 확연하게 많았죠, 양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강의 종이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점. 앞면은 부드럽고 뒷면은 거칠다. 또 앞면은 계속 덧칠을 하면 색감이 진해지지만 뒷면은 이렇게 우둘투둘해진다. 소금 뿌린 것처럼 울퉁불퉁 하얀색으로 막 이렇게 일어난다. 종이가 물을 흡수를 하지 않는다. 물감을 흡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뒷면은 절대 쓰면 안 되고 항상 종이를 그림을 그리기 전에 검지와 엄지로 앞면과 뒷면을 꼭 찾아보신 후에 소묘할 때도 마찬가지 앞면에 그림을 그리셔야 하고요. 또 수채화할 때는 더더욱 종이가 일어나니까 종이가 이렇게 물을 흡수를 안 하니까 앞면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강의 종이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